안녕하세요. 서울 강남에서 30대 후반의 여성이 혼자 사는 이야기를 전합니다. 어머니와 결혼하여 이혼한 후 몇 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결혼을 후회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결혼 생활 중 잘했다고 생각하는 부분 중 하나는 전 남편과의 결혼 기간 동안 아이를 가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결혼 후에 바쁘게 살아가면서 아이를 갖는 여유가 없었고 그 당시에는 그게 너무 씁쓸하고 안타까웠습니다. 하지만 지금에 와서는 그것이 제게 가장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만약에 아이가 있었다면 이혼 후에도 남편의 사치와 싸움을 겪게 됐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소름이 돋고 지금까지 겪은 일들이 결코 평범하지 않았다는 것을 느끼며 이야기를 전하게 되었습니다. 젊고 어리석은 많은 이들이 무모하게 결혼하면서 어떤 일을 겪게 되는지 제 이야기를 통해 한번 들어봐 주세요. 이야기의 시작은 20대 초반 시절 남편이 군대에서 전역한 시점이었습니다. 그때 저희 부부는 결혼을 준비하기 위해 시작해야 할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서로를 사랑한다는 이유로 결혼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죠. 그 결심으로 우리는 결혼 준비에 열정을 쏟았는데 다른 사람들은 사랑만으로 결혼할 수 없다며 우리의 결혼을 비난했습니다. 정연아, 너 우식이와 결혼한다는 소문이 돌았는데 사실이야? 그리고 너랑 우식이가 지금 아르바이트를 하는 이유가 결혼비를 모으려는 거라는데? 맞아. 언젠가 그런 소문이 나길래 결혼 준비가 끝나고 청첩장을 나누려고 했는데 이미 다 알고 있었어. 너도 소문 들었겠지만 그 소문은 다 사실이야. 우식이와 내가 다음 봄에 결혼할 생각으로 지금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어. 정현아, 내게 말해도 될지는 모르겠지만 너와 제일 친한 사이라서 말해주고 싶은데 서로 좋아한다고 하더라도 상황이 그리 간단하지 않아. 우리는 이제 23살이고 직장도 못 구하고 부모님 밑에서 살고 있는데 결혼이라는 것은 대체 어떤 것인지 모르겠어. 너희 부모님에게도 허락을 받지 않은 상황에서 결혼은 무리야? 결혼은 부모님의 의견을 먼저 고려해야 하는 것 아닌가? 아니야. 내가 아는 우리 부모님은 내 선택을 존중해 주신다. 어머니, 우식의 부모님들도 분명히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그리고 너가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 우리 둘 다 제대로 준비해서 결혼할 생각이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우리 둘 다 부모님들 도움 없이 결혼을 준비하고 싶어서 아르바이트하고 있는 것이니까. 사람들 사이에 우리 이야기가 나오면 너가 잘 이야기해 주기로 했잖아. 친구들은 남편과 내 결혼을 걱정하며 말했지만 난 친구들보다는 우리가 더 성숙하다고 생각해. 그리고 부모님들도 우리 결혼을 허락해 줄 거라고 믿지 않으면 안 돼. 우리 부모님들은 결혼 이야기를 꺼낼 때 기겁하고 반대했지만 우리가 결혼에 대한 결정을 내렸다면 잘 생각하고 진지하게 받아들일 것이라고 믿어. 우리는 이미 결혼식장과 웨딩 촬영 날짜도 정해뒀어. 너희 부모님들도 결혼을 이야기하셨을 때 반대하셨다면서. 결혼은 무슨 결혼이냐고. 그리고 너희 나이가 아직 어리고 우리 시기에 막 전역했는데 대학도 안 나오고 직장도 없는 애들이 결혼을 결심하겠다고 까불고 있다며 결혼이 어떤 소리인지 알라고. 부모님들은 결혼이 장난인 줄 알았겠지만 소리를 질러대지 마세요. 완전히 만나지 않았으면 청소년이 아니냐고. 부모님들한테 도움 없이 결혼하려면 결혼식장도 이미 예약하고 웨딩 촬영 날짜도 정해놨다니까. 어머니, 다이나는 집안의 일에 맘대로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엄마와 아빠가 결혼을 반대하는 이유가 돈 때문이 아닙니다. 너희가 아직 어린 것 같아서 그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중요한 결정은 더 만나보고 내리라는 겁니다. 또 결혼 후 집은 어떻게 할 거냐고요. 우리 친정 부모님들과 시부모님들도 결혼을 허락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남편과 함께 우리 계획대로 진행했어요. 결혼식을 마치고 작은 월세집도 얻었고 결혼 전부터 함께 살기 시작했어요. 그제야 양가 부모님들도 참석해줬어요. 부모님들은 너희 결혼 방식에 대해 마음에 안 들지만 결혼했으니 잘 살라고 충고했어요. 부모님한테 도움을 부탁하지 말라고도 했어요. 정윤이가 굶지 않도록 열심히 일할 거예요. 감사합니다. 중요한데 올리지 않는 게 더 중요해. 앞으로 네가 이 집안에서 가장이 되는 거니까 항상 책임감 가지고 청년이 위해서만 살아야 해. 알겠니? 네, 장모님 걱정하지 마세요.
난 정현이 절대 울리지 않게 해서 화목한 가정이 되도록 많이 노력할 거예요. 20살 초반에 많이 어렸던 우리가 별다른 걱정 없이 맘대로 결혼을 밀어붙일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양가 부모님들이 부족하지 않게 산다는 것이었어요. 물론 두 집안 다 넘치게 여유가 있는 건 아니었지만 우리가 부양할 부모님들이 없다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우리만 생각할 이유가 충분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만 생각한 결혼식을 올린 후 결혼을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잘 사는 모습을 보여주자며 의기투합하게 됐어요. 오씨가 애들도 앞에서는 우리 보고 결혼 축하한다고 하겠지만 아마도 여전히 우리를 비방하고 있을 거야. 그 애들 코를 납작해지게 해주는 방법은 우리가 행복하게 잘 사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뿐이야. 우리가 잘 먹고 잘 살면 그들도 우리 모습을 보고 부러워서 빨리 결혼해야겠다고 생각하게 될 거야. 그러나 그들은 우리와는 다르게 아직 생각이 좀 어리잖아. 아이들한테 서운하긴 하지만 지금 일은 일단 묻어두고 나중에 그들이 우리처럼 성숙해지면 지금 서운했던 이야기를 꺼내보는 걸로 하자. 결혼 후 저는 바로 피부미용 자격증을 따 피부관리샵에 취업을 했고 남편은 제가 자격증을 따고 새로운 곳에 취업할 때까지도 별다른 일을 구하지 않고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활을 했습니다. 결혼하고 난 후에도 제대로 된 직장을 구하지 않고 편의점 아르바이트만 하는 남편이 한심해 보였던 제가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너 언제까지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 할 생각이야? 분명 나한테 너도 기술 자격증 따서 취직하겠다고 하지 않았어. 내가 이렇게 자격증 따고 취직할 동안 왜 너는 자격증 공부도 안 하고 그러고 있어? 나도 하려고 했는데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서 그래. 자격증을 따더라도 나랑 적성에 맞는 걸 따야지. 아무거나 딸 순 없잖아. 그리고 나도 이제 슬슬 공부 시작할 거야. 말로만 그러고 있는 게 지금 몇 달째야. 자격증 못하더라도 편의점보다는 안정된 직장이 들어갈 수 있도록 구직 활동 좀 해봐. 너 자꾸 이런 식으로 하면 나 너랑 이혼할 수밖에 없어. 이혼. 지금 너 이혼이라고 했어? 왜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우리 결혼한 지 몇 달 됐다고 벌써 이혼 이야기를 꺼내. 너 그 말 진심이야. 결혼 초반에는 남편이 저를 더 많이 좋아하고 있기도 했고 제가 주도권을 잡고 있었기에 저는 남편에게 겁을 주고자 이혼 이야기를 처음 꺼내게 됐습니다. 물론 진심으로 했던 말은 아니었지만 남편을 겁주기에는 꽤 효과가 있었는지 남편은 제 입에서 이혼 이야기가 나오자마자 바로 편의점 일을 그만두고 보다 안정적인 직장에 취업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회사 취직 1년 만에 저에게 일을 그만두고 싶다는 말을 해왔습니다. 자기야, 나 자기한테 할 말이 있는데 화 안 내고 들어줄 수 있어? 내 이야기 듣고 나랑 이혼하겠다는 말만큼은 절대로 하지 말아줬으면 좋겠어. 무슨 이야긴데? 그래, 나 몰래 무슨 사고라도 쳤어? 요즘 일 열심히 하는 것 같더니 무슨 사고를 쳤길래 그렇게 말해? 그게 아니라 나 일 그만두고 싶어서 자기한테 허락받으려고. 나 1년 동안 묵묵히 열심히 일만 해왔으니까 일 그만두게 해주면 안 될까? 나 일하는 게 너무 힘들어서 그래. 고작 1년 해놓고 무슨 힘들다는 소리를 해. 몸 쓰는 일도 아니고 사무실에 앉아서 하는 일인데 뭐가 힘든데? 그래, 그리고 일 그만두고 뭐 하려고. 일 그만두는 건 절대 안 돼. 그만두더라도 일할 곳 구해놓고 그만둬. 사실 남편은 그리 대단한 곳에 취업을 하지도 않고 그만두겠다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저 사무실에서 앉아서 가벼운 일을 하며 출퇴근을 관리하는 것뿐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 일이 힘들다는 이유로 그만두겠다는 남편의 결정이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1년간 다니면서 느낀 건데 어떤 사람 밑에서 일하는 것이 어울리지 않다는 것 같았어요. 내가 정말 자신만의 일을 시작하고 싶다면 그것을 허락해주면 안 될까 싶었죠. 사실 내 마음대로라면 지금이라도 사직서를 제출하고 떠나고 싶었지만 그렇게 하면 남편이 화를 낼 것 같아서 망설였어요. 그러다 화를 내다가는 당연히 이혼할 것 같았어요. 내가 힘들어도 우리 둘을 품위 있게 지키고 싶었는데 왜 남편은 무리하지 않고 그만둘 생각을 하는 건지 이해가 안 되었어요. 어리석게도 내가 이혼을 피하기 위해 버텨야 했지만 어떻게든 남편을 설득해서 일을 계속하게끔 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남편은 아이처럼 징징대며 몇 날 며칠 동안 제게 따라다니며 지장을 냈어요. 일을 그만두고 무엇을 할지 계획을 해봤는데 그것도 들어주면 좋겠어요. 만약 나열강 끝을 말하면 해주시오. 넌 정말 엉망인 일로 계획을 세웠어. 그 도대체 뭐지?
일단 고발하겠다. 근데 그 느크민 이야기 같으면 걔 바로 반대할 거다 알고 이야기해봐. 일 그만두고 조명각을 하녀 삼는 것도 생각해봤어. 너도 아는 대로 아파트나 빌라가 많이 생겼지만 제대로 된 조명가기가 하나도 없잖아. 동네에 조명을 붙이면 독점이 가능할 것 같은데. 괜찮은 생각이야. 회사를 그만두고 조명가게를 하겠다는 남편의 말에는 저는 대소만 감도 치밀다. 그리고 천도 고민 아니고 남편의 어깨 안 된다고 대답하신 미안한데 자기한테 무슨 능력이 있다고 조명가게를 하겠다는 거야. 얼핏 들으면 그럴싸해 보이는데 자기한테 조명가게를 하기 위해 있는 돈이 있어 아니면 전기를 배운 기술이 있어. 돈도 없고 능력이 없으니까 조명가게를 하겠다는 거야. 돈은 어떻게든 구하면 되고 전기 기술은 내 친구 해솔이 안다. 너가 배울 수 있을 것 같아. 당신은 인생 타는 것이 사는가 박서 좋겠다. 결혼도 쉽게 했고 내가 처음 만든 것도 쉬운 줄 아나 봐. 나는 제 남편은 회사나 열심히 다니는 곳을 그만두고 싶어 했는데 저는 그것을 반대했습니다. 어리석게도 내가 이혼을 피하기 위해 버텨야 했지만 어떻게든 남편을 설득해서 일을 계속하게끔 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남편은 아이처럼 징징대며 몇 날 며칠 동안 제게 따라다니며 지장을 냈어요. 일을 그만두고 무엇을 할지 계획을 해봤는데 그것도 들어주면 좋겠어요. 그 대신 자격증을 공부해서 이직을 하거나 다른 일을 찾으라고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나의 반대로 인해 의기소침해졌고 우울증에 시달리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결국 저는 마음이 아파서 남편이 조명가게를 경영할 수 있도록 허락했습니다. 저희는 아버지한테 도움을 받거나 남편이 스스로 돈을 구해서 사업을 시작해야 한다고 조건을 냈습니다. 남편은 열심히 일해야 한다는 말에 동의했고 조명가게를 차린 후 매출이 어느 정도 좋아져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일이 잘 풀리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업을 시작하면 힘들다는 점을 잊지 말고 내가 허락한 것을 열심히 이행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결국 남편은 사업을 시작한 후 일을 그만둘 수 없다는 점을 이해하고 열심히 일해야 한다는 마음가짐을 갖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일의 재미를 느낀 것인지 열심히 일하는 듯했지만 개업한 지 1년 만에 가게의 게으름이 시작되었습니다. 왜 가게 문을 열고 있지 않고 이러고 있어? 이미 문을 열 시간이 한참 되었는데 그만 자고 일어나야 손님들이 오면 대비를 할 텐데. 오늘은 시간에 손님이 많이 없는 날인데 손님이 오면 내 휴대폰으로 전화가 걸리고 문 앞에 휴대전화 번호를 적어놨으니까 필요하면 지가 먼저 전화 걸 거라고. 좀 자게 내버려둬.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가게에 나가서 청소도 깨끗이 하고 손님을 맞을 준비를 해야지. 손님이 오려면 불도 켜놓고 사람도 하나 없는 가게에 누가 찾아올까? 당장 일어나서 씻고 출근해. 아, 진짜. 지금 나가도 어차피 손님 없다니까 오늘은 늦잠 자다가 일어나고 싶을 때 일어나서 갈 거니까 참견하지 말고 당신은 출근이나 해. 남편이 게을러지면서부터 남편의 조명가게는 매달 적자가 나기 시작했고 손님의 발길도 멀어졌습니다. 남편도 조명가게 일을 하는데 흥미를 잃었습니다. 결국 남편은 일주일에 겨우 3번 정도 가게 문을 열었고 그것도 하루에 5시간만 일을 했습니다. 조명가게를 거의 포기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런 식으로 계속하려면 포기하는 것이 낫다. 매출이 안 나오면 매출을 올리려고 노력을 해야 하는데 일주일 내내 가게 문을 닫고 월세만 아까워하며 내가 일주일 전에 가게 문을 닫았다고 그래? 내가 무슨 그렇게 자주 문을 열었어? 손님 없는 게 내 탓이야? 그런 것 때문 아니라 동네가 조명 가게에 잘 안 돼서 그래? 당신이 안 해서 안 되는 게 아니야? 당신은 가게 홍보 한 번이라도 해봤어? 돌아다니면서 자기 가게를 알리러 다니다 써달라고 말한 적 있어? 노력도 모르는 사람이 무슨 큰 소리야? 네가 어쩌려고 그런 걸 어떻게 할 수가 있어? 자기들이 필요하면 알아서 찾아와. 조명 가게가 홍보를 하러 다니는 게 아니야? 넌 뭘 모르고 여자들만 만지는 직종의 전문가인가 봐. 남자들 이름이 그리 중요해? 아니, 그런 생각에는 진리다. 남편에게 계속 가게 문을 닫으라고 했더니 받아들였다고? 하지만 다른 일을 벌리려고만 해. 조명 가게를 접으면 다음에는 뭐 할지 생각해 놓아. 가게를 운영하기 어려우니까 그만두면 되잖아. 다른 걸 하겠다는 건 무슨 소리야? 조명 가게에서 빚을 어떻게 갚을 거야? 내가 그렇게 나한테 솔직하게 해주지 못하면서 무슨 짓을 하겠다는 거야?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당장 회사를 찾아봐.
나도 계획이 있기에 당신도 당신이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게 중요해. 왜 나만 못하게 막는 거야? 조명 가게를 접고 도배일을 배워서 시작할 거야? 도배일을 시작하면 돈도 꽤 번다고 하더라. 그러니까 회사 취직하라는 얘기 좀 그만해. 몇 평 안 되는 조명 가게 하나도 제대로 운영도 못하는 사람이 도배일을 할 수 있을까 생각했지만 남편의 고집을 꺾을 수 없었어. 결국 난 남편이 어디까지 할지 지켜보기로 했어. 도배일을 하겠다는 남편의 마음을 말리지 않았는데 역시 남편은 처음에만 열심히 하다가 반년이 되기 전에 몸이 힘들다며 침대에 누웠어. 오늘 일 있지 않았어? 왜 그렇게 누워 있어? 어디가 아픈 것 같던데? 목이 아프다고 너무 아프다고 못 움직여? 오늘 일 다른 사람에게 맡겼대. 아마 일주일은 쉬어야 할 것 같아. 아, 기다려. 지난주에도 어깨가 아파서 3일이나 쉬었는데 이번 주에도 아파서 일주일 통째로 쉬면 도대체 일을 언제 하고 돈을 언제 벌어? 내가 알아서 할 거니까 제발. 아프다. 어머니, 사람에게는 그만큼 질책이 필요 없어. 그래도 난 매달 생활비를 제때 주고 있잖아. 너는 어떻게 병든 사람에게 괜찮냐는 말 한마디도 없이 오직 질책만 할 수 있니? 아파하는 핑계로 일을 안 하는 남편이 불쌍해서 어떻게든 업무를 시도해보려 하지만 그때의 나는 개인 피부관리샵 열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어. 그래서 남편에게 충분히 신경을 쓸 여유가 없었어. 오늘 저녁에 아버지와 어머니가 오셔서 함께 저녁을 먹으러 올 거라고 했으니까 그냥 누워있지 말고 깔끔하게 씻고 청소기 좀 돌려줘. 장인어머니가 갑자기 왜 우리 집에 오시는 거지? 밥 해드려도 되는데 왜 너도 힘들까? 그냥 나가서 사 먹으면 안 돼? 장인어머니하고 싸우고 싶지 않아. 아버지와 어머니가 오셔서 너를 말린 거야? 아버지와 어머니는 부담이 없어서 그냥 내가 시킨 대로 청소기 돌려줘. 음식은 내가 요리하는데 왜 이리 많이 말을 해? 당신은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사는 집이야. 내가 살 수 있게 도와줄 수 있다면 내게 불편한 게 아니야. 왜 갑자기 장인어머니가 왜 다시 오셨지? 내 얘기는 왜 그리 노골적이니? 아버지와 어머니가 오셔도 그렇게 얘기한 적 없는데 당신은 지나친 거 아니야? 아버지와 어머니가 피부관리샵 비용을 다 지원해주고 있으니까 제대로 된 식사를 대접하고 싶어서 내가 초대한 거야. 부모님께서는 제 결혼식에 도움을 제대로 주지 않은 것이 마음에 걸려 결혼식 비용으로 모아두신 돈을 이용해 제가 가게를 오픈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에 감사한 마음에 부모님을 초대해 식사 대접을 해주려 했지만 남편이 부모님을 불편해하는 것인지 정작 내가 집에서만 시간을 보내는 점에 부끄러움을 느낀 것인지 화를 내며 자리를 터뜨리고 나가버렸습니다. 그 이후로 남편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부모님의 도움으로 오픈한 내 피부관리샵에 매달릴 뿐이었습니다. 처음부터 손님들이 많아 입소문이 빨리 나 그 뒤로 바쁘게 지냈습니다. 청현아, 엄마 친구가 이사하면서 도배업체를 찾고 있다고 하는데 박서방에게 다음 주 수요일에 시간이 괜찮냐고 물어볼래. 그런데 박서방은 목 디스크 때문에 아프다며 일을 쉬고 있다고 합니다. 엄마 친구는 다른 사람을 찾으라고 했지만 박서방은 왜 아프다고 해 집에서만 머물러 있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지금 이 집에 돈을 벌어들이는 사람이 누군지요? 당신은 한 명 아니야. 남편은 박서방이지만 매달 생활비는 항상 잘 가져다 주고 있어. 그리고 박서방이 계속 아프다 싶으면 내가 다른 일을 시킬 생각이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엄마야, 내 딸 평생 한 군데에서만 일 시키고 자기는 놀고 있는데 어떻게 걱정하냐고. 너, 박서방을 제대로 잡아 안 하면 나중에 내가 돈을 더 잘 벌게 되면 내 딸만 일 시키고 평생 집에서 놀 수도 있어. 엄마의 말을 이해했니? 친정 부모님들이 집에서 노는 사위를 걱정하기 시작하면서 제 체면 때문이라도 남편을 가만두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어. 부모님들이 보는 눈도 있으니 어떻게든 남편을 잘 대해 도배시키든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회사에 다시 들어가게 하든 해야겠다고 생각했어. 그래서 이혼을 꺼내든 결심했어. 당신, 나랑 이혼하고 싶어서 이렇게 살고 있는 거지? 당신, 나에게 이혼을 원하면서 시위하는 거 맞지? 퇴근하고 나서 밥을 차릴 생각을 한다 했는데 갑자기 왜 이런 소리를 하고 있어? 아,
오늘은 마음에 들지 않는 일이 있어서 이혼 얘기를 하겠는데 당신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일 안 하고 집에서만 머물러 있는 거니? 내가 보기에 당신이 목이 아프다는 게 나타나지 않는데 왜 직장에 안 나가는 거야? 이 정도면 나랑 이혼을 원한다고 생각할까? 아니야. 당신은 내게 겁주려고 자꾸 이혼 얘기하면서 협박을 하는데 이제는 그만해야겠다. 당신한테는 안 먹혀? 그냥 말만 이혼할 생각은 없어. 매달 생활비가 줄어들면 그만이야? 왜 갑자기 안 하던 소리를 하고 그래? 이혼을 협박한다는 걸 눈치챈 남편 앞에서는 당황해 아무 말도 못했어. 남편이 매달 꼬박꼬박 생활비를 주고 있는데 더 이상 뭐라 할 수 없었어. 그냥 주식을 한다고 해서 그 말을 왜 나한테 안 했어? 결국 남편이 일 안 나가고도 생활비를 주고 있었다는 사실에 저는 남편이 일할 팔자가 없다고 생각했어. 평생 배짱이로 살 팔자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몸을 떼어 일을 해 돈을 벌어오든 머리를 굴려 돈을 벌어오든 어떻게든 돈을 벌어오기만 하면 된다는 생각에 저는 그때부터 남편에게 관심을 떼고 제 사업에 몰두했습니다. 요즘 왜 이렇게 바빠? 우리 같은 집에 살고 있는 사람인데. 당신 얼굴 보기 힘들어서 서운할 정도네. 당신 가게가 그렇게 잘 되니까? 내가 말했잖아. 요즘 가게 확장한다고 정신없고 내가 이번에 새로 준비하고 있는 사업 때문에 바쁘다고. 내가 가게에 붙어 있을 수 없을 정도로 바쁘져서 이번에 직원도 5명이나 더 뽑았어. 오늘 내가 준비하고 있는 제품 샘플 나온다고 해서 나 지금 바로 가봐야 될 것 같아. 오늘도 늦게 올 것 같으니까 저녁은 당신 알아서 챙겨 먹어. 운이 좋게도 제가 운영하던 피부샵이 연예계에 입소문이 나기 시작하면서 손님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운영하고 있던 제 피부샵을 크게 확장했고 서울에만 5곳의 분점을 오픈할 수 있게 됐습니다. 사업이 한번 잘 되기 시작하니 욕심이 나기도 했고 자신감이 생기기도 했던 저는 집에서 쓸 수 있는 홈케어 제품을 개발해 판매 시작했는데 그게 대박이나 저는 순식간에 돈방석에 앉게 됐습니다. 당신, 너무 겁도 없이 잘 나가는 거 아니야? 그러다 무너지면 그것도 한순간이니까. 모르는 욕심 부리지 말고 천천히 단계를 밟아가며 해. 당신을 보니까 내가 다 불안해 보이니까 하는 말이야. 응원해줄 망정 무슨 재수 없는 소리를 하고 있어. 당신이 그런 걱정 안 해도 될 정도로 내 사업은 잘 되고 있으니까. 비판하는 소리 하지 말고 얼른 일자리를 찾아. 언제까지 주식으로 벌어들이는 수익으로 살아가겠다는 건 아니야? 설마 내 사업이 잘 되고 있어서 당신은 평생 일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고 있을 리 없어. 사람을 무시해도 적당히만 무시해야지. 나도 남자야. 당신이 사업을 하는 걸 보고 좋은 아이디어가 떠오르니까 나도 새로운 사업을 시작해보려고 해. 두고 보라고. 나도 분명히 당신만큼 성공할 거야. 자존심 때문일까? 주식을 하면서 몇 년 동안 집에서만 있던 남편이 갑자기 사업을 하겠다고 선언했어. 이번에는 뭘 해서 망하려나 걱정이 돼도 자기 돈으로 하겠다고 하니 남편이 충분한 사업 자금을 가지고 있을 거라 믿고 남편이 하는 일에 참견하지 않았어. 이번에는 제대로 하는 것 같아. 당신은 무슨 사업을 준비 중인 걸까? 나한테 비밀로 하고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야? 설마 나랑 비슷한 사업을 하려는 건 아니겠지? 당신이 여자들을 대상으로 사업을 한다면 나는 남자들을 대상으로 사업을 하는 생각으로 준비 중이야. 요즘 남자들도 여자들만큼 외모에 신경을 쓰는데 진지하게 열심히 해야지. 헬스용품 사업에 대해 공장을 알아보고 있는 중인데 그런 모험이 위험할 것 같아요. 헬스에 대해 잘 모르면서 사업을 시작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당신이 사업하더라도 충분히 공부하고 결정해야 해요. 남편이 갑자기 헬스 사업을 시작하겠다고 했을 때 전문 지식이 없어 걱정되어 말리려고 했다면 그것이 옳은 선택일 수도 있어요. 함께 사업을 하기보다는 당신이 회사를 관리하는 것도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어요. 둘 다 함께 성공해야 하는데 걱정되는 건 당신이 잘 될까봐 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함께 협력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 보세요. 이야기의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남편이 주식으로 성공을 거둬 부인은 그를 믿지 않았지만 그의 능력을 인정하며 함께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회사로 3명의 남자들이 나타나자 그중 한 명이 사업의 대표 안정현 씨인 박우식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이에 부인은 남편이 자기 스스로 일을 처리하라고 맡긴 뒤 서류를 받아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사업을 시작한 지 3개월이 되던 지점에서 이들을 만나던 중 전혀 모르는 인물들이 나타났습니다. 박우식 씨에게 받지 못한 이자 때문에 다른 쪽으로 이자를 받으러 온 것이었어요. 그러니 박우식 씨가 밀린 이자 좀 줘요. 지금까지 2달치가 밀렸으니까 이번 달 것까지 해서 3달치 준다면 될 거야. 지금 바로 입금 가능하죠? 무서운 표정을 한 남자가 나에게 건네준 명함에는 사채라는 글자가 크게 적혀 있었어. 그때서야 내 남편이 주식으로 번 돈을 쓰는 게 아니라 내가 몰랐던 채무를 갚는데 사용됐다는 사실을 깨달았어. 나는 남편이 여기서 돈을 빌렸다는 걸 전혀 몰랐어. 미안한데 우리 남편이 다른 곳에서 빌린 돈이 얼마나 되는지 알 수 있을까? 나도 정확한 금액을 알아야 함께 갚을 수 있으니까. 의자까지 합산하면 총 7억이 돼. 여기서 보니 박우식 씨가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고 돈 없어 보이는데 오늘 제거할 낯짝을 보고서 뭔가 잘못됐다는 느낌이 들지 않았어요. 밀리지 말고 아내분이 매달 이자를 잘 납부하게 하세요. 회사를 알아보니 사업도 꽤 잘 되는 것 같은데 남은 채무를 한꺼번에 갚는다면 더 감사할 거예요. 남편이 사채로 7억을 빚졌다는 걸 듣자마자 현기증이 났지만 정신 차리고 남편이 운영하는 회사로 뛰어갔어요. 그리고 남편에게 사채업자로부터 받은 명함을 던지며 소리쳤어요. 당신은 어떻게 이렇게 위험한 일을 함과 함께 겪어냈겠니? 7억을 사용할 수 있는 사채라니 기본은행에서 7억 원을 빌린다 해도 기절할 것 같은 상황. 당신 진짜 겁쟁이로 나타났어요. 남편에게 말이 어떤 거야? 당신에게 말해야 할 것은 조금 미안한데 지금까지 내가 잘 처리해왔고 이번에는 사업을 시작해서 돈을 다 써서 몇 달의 이자만 미뤄둔 것뿐이니 적당히 하세요. 남은 돈은 사업에 성공시켜 한 번에 갚을 거예요. 사업을 시작하자마자 돈이 없어서 이자도 못 내는 사람이 어떻게 사업을 성공시켜서 7억을 한 번에 갚는 건지요? 아, 나 정말 당신 덕택으로 미쳐버리겠어? 왜 나한테 그러지? 사실 이런 순간에서는 남편에게 진심으로 이혼을 해야 했는데 저는 남편과 이혼하긴 싫었어요. 남편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이 완벽해지고 있는데 이혼이라는 결점을 남기기 싫어서였죠. 남편은 이 사고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미안해하는 기색 하나 없이 더 뻔뻔하게 나왔어요. 사업이 성공하겠다고 했으니 이젠 그만하고 내가 잘 되기 전까지만 조금 도와줘요. 아니, 솔직히 당신 능력으로 매달 이자 몇백을 내는 건 어렵지 않아요. 당신이 빚이니까 당신이 책임져야지. 나한테 상의 한마디 없이 7억이라는 사채 빚을 내놓고 뒤처리를 나보다 같이 해달라고? 그냥 내가 남편에게 그냥 여동생에게 빚을 갚는 대신에 일을 도와주지 않고 현재 하는 사업을 줄여야 한다는 계약서를 받아야겠다고 했어요. 남편은 제안을 거절했다가 결국 제안을 받아들였어요. 성공적으로 사업을 이끌며 사고 후 유능하게 처리한 남편과 함께 강남 아파트를 구입했고 이 사실을 시댁에 알렸더니 시댁이 기뻤다고 말했어요. 채영이에게도 좋은 집에서 살게 해주고 싶었지만 왜 우리 채영이가 강남에서 살게 해주면 되겠어요. 엄마가 사람들이 기겁할 소리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순순히 그러라고 하겠어요. 또한 나도 채영이와 한 집에 살기 불편해서 그건 좀 안 될 것 같은데 오빠라는 놈이 동생에게 좋은 곳에서 살게 해주는 것이 그렇게 싫다고 해요. 엄마와 아빠는 자식들에게 좋은 것을 못 해주고 살아왔지만 이제 너희들이 좋은 곳에서 살 수 있게 되면 우리 마음이 편해질 것 같아요. 내가 와이프 만나서 그렇게 살고 있지만 내 동생 채영이는 이런 기회 없으면 언제 그런 집에서 살아볼 거니? 엄마와 아빠는 강남에서 못 살아봐도 너희들만큼은 거기서 살아봐야 해요. 나는 시모가 그냥 하는 말인 줄 알았지만 이번 기회에 막내딸 신우를 호강 한번 시켜보겠다는 결의가 담긴 시모의 말이 진심이라는 것을 알게 되자마자 기겁하며 시모에게 말했어요. 어머니, 죄송하지만 저는 아가씨와 같이 살 수 없을 것 같아요. 아가씨 직장이 여기에 있는데 왜 굳이 강남까지 와서 살아야 하나요? 또한 아가씨는 스스로 돈도 버는 성인인데 왜 오빠 집에서 얹어 살아야 하나요? 학생이면 모를까? 지금 같은 상황에선 그건 안 되겠죠. 저는 지금 일도 바쁘고 곧 나이도 가질 생각이니까
절대 안 돼요. 당신이 대드는 방식으로는 그런 건 안 돼요. 정말 내 머리 꼭대기 위에 오르려는 것 같아요. 제 말이 틀린 거 아니에요. 지금 돈 좀 벌자고 저한테 그런 식으로 답하는 건 아닌데요. 어머니, 그게 아니에요. 상식적으로도 말이 안 되잖아요. 너무 큰 성인이고 직장인인 시누이가 왜 오빠의 집에 들어와서 살아요? 아가씨는 집이 없는 것도 아니고 돈도 없는 것도 아니지 않나요? 너 어째서 이렇게 불운한지? 돈 좀 벌자고 애가 더 불운해졌다구나. 아무리 싫어도 고민하는 척이라도 하지. 어떻게 그렇게 곧잘 싫어한다고 말할 수 있어? 그리고 내가 싫으면 어떻게 할 거야? 심어가 시키면 따르는 게 맞다고 생각해. 안 그러면 내 아들이랑 이혼할 생각이야. 시어머니가 제 약점을 알고 있는 건지 이혼 얘기를 했는데 시어머니가 이혼 얘기를 내더니 남편은 재밌다는 듯이 소파에 앉아 초콜릿을 먹으며 좋아요 시작했어. 자기가 나서서 시어머니를 말리가 못하고 재미나게 웃는 남편은 손가락질을 하면서 비아냥거렸어. 엄마, 정현이 나랑 절대 이혼 못해. 전에 말했잖아. 정현이 맨날 이혼으로 협박만 하지. 나랑 이혼할 생각은 없어. 제 다른 건 다 해도 나랑 이혼은 결코 못해. 내가 아는 척은 혼자도 하면서 속으로는 우리 아들을 걱정하면서 전전긍긍하고 있는 모양이야. 너, 우리 아들이랑 이혼하고 싶지 않으면 나한테 잘해야 해. 지금은 우식이가 너랑 같이 한 집에서 살고 있지만 내가 우식이랑 함께 산 시간보다 내가 우식이와 살아온 시간이 더 길어. 그리고 호식이가 말을 들으면 피 섞인 내 말을 듣지 피 한 방울 안 섞인 내 말을 듣겠니? 엄마 그만해. 그러다 정연이 울겠어. 정연이 요즘 회사 일 때문에 바빠서 정신 상태가 정상 아니니까 적당히 하고 끝내. 그리고 돈 많은 며느리한테 시집살이 시키면 엄마만 손해잖아. 손해는 무슨 손해야. 여자는 시집 오는 순간 시댁의 종이나 다름없는 존재가 되는 거야. 나도 평생 그렇게 살았고 쟤네 엄마도 그렇게 살고 있으니까 쟤도 그렇게 살아야 돼. 청년이 너 돈 좀 번다고 까불지 말고 돈 버는 쪽으로 내 남편이랑 우리 집에 갖다 바쳐. 여자가 큰 돈 지고 있으면 사고만 터치겠니? 이렇게 된 거면 사업도 웬만한 건 다 우리 우식이한테 넘겨라. 시모는 제가 벌어들이고 있는 막대한 돈들이 탐이 나는 것인지 갑작스럽게 하지도 않던 식자지를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제가 무서워할 줄 아는 듯해 보였어. 크나큰 착각하고 있는 시모와 그 옆에서 그런 자신의 엄마를 말릴 생각도 하지 않고 자기 엄마에게 당하고 있는 나는 꽃이다는 듯 쪼개고 있는 남편을 보고 결국 폭발해버렸는지 남편에게로 달려가 남편의 멱살을 붙잡았습니다. 내가 너 까불지 말라고 방금까지 말했었었지. 당신이나 나한테 까불지 마. 어디 순간 찍기 없다. 쟤들이 어디 감히 나한테 큰 소리를 치네. 어머니는 당신한테 이러니라 그러냐고. 지금까지 뭘 몰랐어? 자기 아들이 사채빚 70억이야. 이 빌어먹을 여자야. 나는 어머니한테 모든 사실을 폭로했고 그녀는 나의 목을 잡고 심각성을 깨달아진 남편의 얼굴에 침을 뱉어주었다. 그 쫄딱 망치 같은 사람아. 70억을 내가 갚고 있다는 것도 몰라서 그딴 소리를 고작 나한테 지레짐작하려 해. 나는 왜 그냥 집에 가사노동자가 돼야 하는지 모르겠어. 능력 없는 놈, 나를 이렇게까지 해준 것만으로도 고마워할 따름이지. 나한테 그딴 소리를 하려드는 게 뭐가 어디 그리 싫은 거지. 내가 자발적으로 일을 하는 사람이야? 왜 내 아이들 둘 다 키워야 하는데, 여보야 제발 진정해. 방금 온 엄마랑 나는 당신에게 장난쳤을 뿐이야. 정말로 그랬던 말은 아니야? 왜 당신을 이렇게 화나게 하지? 그리고 내가 너와 이혼을 왜 못할까? 난 할 사람이니까. 그리고 이혼하면 너만 손해뿐이야. 나는 이혼하면 네 사채도 갚을 필요가 없고 좋은 강남 아파트에서 혼자 사도 돼. 난 이혼하면 더 좋은 사람 만날 수 있어. 그리고 너보다 훨씬 더 능력 있는 남자를 만나면 이만하겠어. 아니라면 내게 아이가 다리 하나라도 해? 시모는 남편에게 사채빚이 70억이 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고 그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남편은 시댁에서 나가려는 저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늘어졌습니다. 여보, 엄마랑 나랑은 당신을 꺾으려는 장난으로 한 거야? 진심으로 그런 건 아니야?
채영이를 우리 집에서 데리고 살라는 건 그냥 말 한 번 해본 거야? 우린 여기서 끝이야. 네 사체 치료를 잘하는 너희 가족들 넷이서 한 번도 갚아봐. 아무리 못생긴 놈이라도 내 남편이라고 목숨 하나는 내가 구해줄 생각했는데 넌 정말 재활용할 수 없는 쓰레기야. 그 후로 난 새로 사온 강남 아파트로 혼자 이사를 가버렸어. 경비원에게 남편을 아파트 안으로 들이지 말라고 명령했어. 그리고 즉시 남편에게 이혼 소송을 제기했어. 남편은 한 번만 용서해달라며 제 앞에 무릎을 꿇고 빌었어. 여보, 내가 정말 잘못했어. 당신 몰래 사채비를 쓴 것도 잘못했고, 그날 엄마가 당신에게 뭐라고 하는 거 옆에서 비웃어서 정말 미안해. 내가 뭘 잘못했는지 다 알고 있고 반성하고 있으니까 한 번만 용서해줘. 나는 당신 없이 못 살아. 당신도 잘 알잖아. 나랑 이혼하면 그 사채 및 너 혼자 갚아야 될까봐 나 붙잡는 거 내가 모를까 봐서 그래. 안 그래도 오늘 아침에 사채업자들이 또 나 찾아왔더라고. 우리 이혼 소송 중인 거 걔네한테 말했고, 경찰 불러서 쫓아내서 걔네 이제 나한테 안 찾아오고 너한테만 갈 거야. 따라서 앞으로 너가 한 짓은 너가 정리해야 할 것이다. 몇 해 동안 많은 시간과 돈이 들었지만 난 남편과 이혼 소송을 무사히 마무리 지을 수 있었다. 이혼 과정에서 아이가 없다는 사실이 얼마나 다행인지 하늘에 감사할 정도였다. 이혼 후에 난 남편과 그의 가족들과의 연락을 차단했는데 그 이후로 친구들을 통해 들은 소식에 따르면 남편은 사채업자들로부터 시달리다 결국 가족들을 버리고 도망쳤고 그가 빌린 돈 중 일부를 시부모님들이 갖고 있던 집을 팔아 갚았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나머지 돈은 시부모님들과 신우가 겨우 이자만 갚으면서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 난 지금 이혼을 하지 않았다면 그 돈을 내가 갚아야 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참 가슴 아프고 아이가 있었다면 더욱 끔찍했을 것이다. 만일 아직 미혼이거나 젊으신 분들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다면 부디 어른들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결혼은 피해야 한다. 정말 어른들이 이유가 있는 말을 하는 것이다. 나도 결혼 전에 부모님의 조언을 듣고 조금 더 남편을 알아보고 결혼을 고려했다면 이런 일들을 겪지 않았을 텐데라는 생각이 든다. 이미 지난 일이라 후회해봤자 소용없지만 부디 나와 같은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 생태간의 마음으로 전하는 말입니다. 비록 제가 이혼을 해서 삶의 한 오점을 남겼지만 그 외에는 너무나 행복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사업도 잘 되고 있고 자유로운 기분을 느낄 수 있어요. 제 친정 어머니는 돈도 잘 벌어서 아직 어려서 재혼을 권유하지만 저는 내가 벌어들인 돈을 혼자 쓰며 평생 혼자 살고 싶습니다. 한번 결혼해본 경험 덕분에 결혼이 삶의 마침표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고 돈이 있으면 평생 혼자 살아도 외롭지 않을 것 같아요. 어리석었던 과거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